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오늘은 눈이 너무 따가워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기가 나쁠 때에도 저희 창밖의 영화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아, 미세먼지. 정말 진부하게 항상 날씨 얘기로 그렇죠. 시작을 하네요. 저희가 안 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날씨 얘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네. 시작으로. 진짜.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초겨울? 네. 초겨울이 왔습니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바빴어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건 아니에요. 좀 그쵸. 오래됐어요. 그쵸.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가 뭐 연락을 계속 하고 지내긴 했지만 네. 한번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일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캐스팅 디렉터 분들 좀 찾아가서 네, 인사도 오랜만에 드리고 일거리 좀 달라고 부탁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며칠 가졌었어요. 네.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군요. 네. 저는 두 분이 추천해 주셨던 달콤 살벌한 연인을 봤어요. 아. 네, 그거 보고 좀 피곤한 상태로 봤는데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가 초반부터 좀 빵빵 터져가지고 많이 웃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놀랄 정도로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이 밤에 왜 이렇게 크게 웃냐고 그래서 초반에 너무 많이 웃었고요. 은선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고요. 인천에서 다큐멘터리 포트라는 이제 피칭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술 스텝으로 잠깐 알바를 했는데 되게 힘들지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바다도 다녀오시고. 바다요? 아, 맞다. 그거 끝나고 맞아. 네, 동해바다 당일치기. 네. 네. 갔다 그래서 아주 짧은 영상을 네.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로고송에 왔죠. 맞춰서 네, 맞아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네. 볼 수 있죠? 네. 네, 창밖 영화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은선 감독님의 아주 짧은 바다 영상을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들어가기 전에 또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후원자분들 소개 그리고 저희 SNS 소개 등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선 씨 누가 계셨죠? 네. 또 그동안 저희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류예님 그리고 김성은님 이렇게 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카카오 계좌를 따로 열었잖아요. 네. 거기로 또 맞아요.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첫 네. 번째로 보내주셨죠. 네. 김성우님이. 맞아요. 아직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네. 정말 저희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뭐 트위터 다 창밖의 영화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지메일은 film.overview3 네. 하고 지메일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첫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네, 보내주세요. 네. 영화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영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 저는 그 지메일에서 알림이 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보면은 다른 광고. 기기에서 로그인하셨습니다. 그게 뜨는구나. 저희가 귀찮겠다. 공용 메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용이니까. 뜨더라고요. 사실 저희 인스타도 셋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메인으로는 이제 한 분이 하고 계시지만, 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팟빵 등등의 구독과 좋아요. 네, 현재 한 50분 조금 넘은 분이 구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40분 좀 넘게 하고 계신데, 네, 많이 눌러주세요. 언젠가 100명이 되는 날, 뭔가 뭐 소소한 행사를 저희끼리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재밌겠다. 네, 그래서 구독자 100명을 목표로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식이 하나 있죠, 인스타에. 맞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저희 창밖의 영화 계정에 그 영화 정보들이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연결 컨텐츠 같은 거를 다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멜리의 편이었죠. 네. 여름애님이 추천해 주셨던 연극 컨텐츠에 장윤주님의 노래가 있었는데 새벽에 그거 제가 포스팅을 하고 좋아요 진짜 장윤주님이 좋아요로 누르신 거예요. 신기하다.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소름이. 어. 나는 뭐 이거 팬 계정인가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안 들으셨겠지만 장윤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인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꼭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네. 그 밤에 너무나 좋아했다는 네. 그 사실. 혹시나 좋아요 취소하실까봐 캡처까지 했죠? 그렇죠. 제가 했죠. 캡처 뜨세요. 빨리요. 이거 잘못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 캡처 뜨세요. 제가 그랬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 또 하나의 원더편. 셀럽이. 네, 네. 원더편을 저희가 포스팅을 했는데 원더에서 왜 샬롯 역할로 나왔던 괴상한 신발을 신고 있는 네. 그 친구, 소녀. 네, 엘 맥키넌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고 갔어요. 좋은 친구네요. 부모님이 계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네,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실지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짧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뭔가요? 미스백이죠. 네. 저희의 첫 개봉 영화. 네. 그동안은 좀 지난 영화들을 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이렇게 끊어볼 수도 있고, 네. 두 번 볼 수 있고 이랬는데, 이제 개봉 영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순 없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개봉 영화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감독은 이지원이고요. 이 영화가 첫 영화인가요? 첫 장편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 네. 앞의 작품은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첫 장편 영화고 등장인물 배우는 한지민, 이희준, 김수야, 김선영, 권소연, 백수장 외. 네.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여기 한 분도. 그래서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이렇게 미스백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가 그동안 다뤘던 것들 중에는 제일 어두운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밤에 듣는 분들이 네. 들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제 목소리도 약간 네, 평소보다 톤이 좀 낮은데 네,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그런가 봐요. 아, 참. 그래도 커피를 포기 못 하겠네요. 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분한테는 이 줄거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두 번 봤어요, 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번에 두 번 볼 땐 메모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메모는 기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에 몰입하고 싶으니까 그냥 메모는 안 했고 제가 기억에 틀린 부분들 네. 그 부분만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두 번을 관람을 했어요. 네. 네, 줄거리 들어갈게요. 일단 영화는 누군가의 차 안에서 시작을 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에서 영하 14도의 한파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하는 남자는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데 그 남자는 차를 세우고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어떤 현장 안으로 급히 들어가요. 네. 이 남자는 장섭이고요. 네. 이희준 배우가 연기합니다. 남자가 찾아간 곳은 독거 노인의 죽음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장섭이 이 노인을 아주 오랫동안 찾아왔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한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뒷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누가 미스백 이렇게 부르면 여자가 이렇게 살짝 돌아보는 것처럼 합니다.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 백상아 미스백이고요. 한지민 배우가 연기합니다. 미스백은 이제 세차장인데 거기가 물 세차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영하 14도라고 했는데 맨손으로 네. 물걸레를 들고 막 차를 막 빡빡 닦고 있죠. 그때 장섭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추운 날씨에 말랐고 진짜 영어 사투리 못해요. 영어가 아니라 말랐고 이런 일을 하냐면 말랐고라고 썼어요. 잔소리를 합니다. 장섭과 미스백은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이가 뭐 그다지 다정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일단 미스백이 장섭한테 좀 냉랭하게 대하죠. 그래도 둘은 국밥을 같이 먹고 장섭은 미스백에게 자신의 오리털로 보이는 잠바를 벗어줍니다. 패딩. 패딩이죠.
그래서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계속 말랐고 뭐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츤데레 느낌의 네, 관계인데 어쨌든 그리고 미스백은 간지가 안 나서 난 이런 거 싫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입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이제 장섭이 얘기를 해요. 너희 엄마를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독거노인, 그러니까 죽음 현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스백의 엄마였고 장섭은 미스백의 엄마를 그동안 찾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미스백은 약간 놀라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막 격한 어떤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이제 미스백과 장섭의 관계를 보면 미스백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백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다녀왔죠. 네, 성폭행을 하려던 사람을 찌른 건데 네. 그 남자가 권력 있는 집의 자식이다 보니까 제대로 처벌을 하기는커녕 네. 오히려 미스백이 감옥에 가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 참 좋았는데 이때 고3 한지민이 미스백이 나오는데 겨울인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근데 맨다리에 이제 슬리퍼 약간 큰 삼선 슬리퍼를 신고 네. 있죠. 그 각도는 미스백과 장섭이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서 있고 네. 카메라는 계단 위쪽에서 그 사람 둘을 내려다보는 식으로 네.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면 너무 좋죠. 네. 짧은데도. 네. 그리고 그 슬리퍼라는 이제 도구, 소도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끊임없이 변주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맨발과 함께 나오게 되죠. 맞아. 네. 그걸 두 번째 보니까 정말 많은 색깔의 삼선 슬리퍼가 나와요. 분홍, 까망, 파랑. 맞아. 네, 그걸 다 구해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얼핏 나오는 그 한지민 배우의 모습이 네. 너무 그땐 진짜 고등학생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또 성인이 된 한지민 배우의 모습이 또 그냥 지금의 미스백 같고. 그쵸. 네. 저도 그 한지민이란 배우가 그렇게 변화가 가능한 배우라고 상상을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네. 이번에 정말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나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그 장섭이라는 이 남자는 네. 바로 그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스백이 출소를 한 후에도 장섭은 그녀를 챙겨줬던 것 같은데 그 중간 사정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영화상으로는 장섭이 뭐 결혼하자. 또 항상 그런 식이야. 결혼하자. 그러니까 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백을. 하지만 미스백은 그런 장섭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죠. 네. 오히려 제주도로 이주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백 말로는 내 인생에 말려들면 너까지 망치니까 그냥 이쯤에서 선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장섭을 멀리합니다. 그 때문에 장섭은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미스백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미스백에게 마음을 끄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9살 소녀 지은입니다. 네. 지은이는 김시아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이 영화가 첫 연기였대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 소녀예요. 네. 대단하네. 그 네. 어떤 작은 역할도 해보지 않고. 바로 네. 첫 캐스팅에 처음 연기라는 걸 해본 상황. 어쨌든 이 소녀 지은이는 미스백 집 근처에 살고 있고요. 근데 종종 너무 추운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리퍼, 항상 슬리퍼만 신고 맨발에 영하 14도인데. 근데 미스백은 어느 날은 그 모습을 차마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게 되고 자기 옷을 이렇게 걸쳐주면서 먹을 것도 사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되게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막 손으로 막 허겁지겁 막 포장마차에서 전 네. 같은 걸 집어먹죠. 네. 근데 미스백은 이제 지은한테 자기를 미스백이라 불러라. 뭐 선생님 이러니까 하지 말고 아줌마 하지 말고 나 미스백이라 불러라라고 말을 하고 지은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요. 네. 근데 외모를 설명을 드리면 단정한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고 되게 교양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이에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지은이를 데리고 차도 있거든요. 그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묘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죠. 네. 근데 지은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학대를 당하고 있는 뭐 감춰지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겨울에 일단 맞지 않은 옷차림도 그렇고 몸은 막 다 멍들어 있고 근데 미스백은 그런 지은이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미스백도 지은이처럼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의 죽음을 장섭이 알려왔을 때도 그다지 감정적인 미동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근데 그날 이후로 미스백은 지은이에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제주도로 떠날 날이 다가오지만 지은이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스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지은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소녀가 거리에 나와 있지만 네. 거의 맞아요. 투명인간처럼 맞아요. 그냥 항상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은이의 집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제 사정이 나오게 되죠. 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고요. 일단 친아버지는 게임 중독자고 이 배우는 백수장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 친아버지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인 미경은 배우 이름이 권소현 배우인가요? 네. 네. 네, 권소현 배우가 이제 여자친구로서 함께 동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경은 지은을 화장실에 가둬놓죠. 네. 네, 이제 거의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은이는 항상 약간 젖어 있는 그 약간 더러운 화장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미경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이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잔인해서 학대하는 장면이 꼭 나와야 되나 이런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경은 함수미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진짜 큰일 났다. 네, 그래서 미스백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은이의 존재가 눈에 밟히고 어느 날은 지은이가 너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참지를 못하고 옷을 막 사서 입히죠. 네. 쇼핑하는 모습 굉장히 박력 있게 막 쫙쫙쫙 막 아무거나 사가지고 막 옷을 입히는데 어느 순간 지은이는 그 얇은 맨날 옷만 입고 있다가 눈사람처럼 동글동글해집니다. 모자도 씌우고 귀마개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따뜻하게. 네. 그 다음에 놀이공원에 데려가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도 좋아하는데 겨울바다를 끼고 있는 놀이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의 이제 추억을 만들게 돼요. 인천 인천 월미도. 월미도. 월미랜드. 그쵸, 월미도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서로 막 바이킹 타고 막 뭐 타고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네.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차마 이렇게 스킨십을 못해요. 미스백은 지은이의. 네. 그냥 바라만 살짝 바라보면 이제 지은이가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미스백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때 머리 쓰다듬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쵸. 머리 쓰다듬는 네. 장면은 또 있죠. 그 다음에 가면 네. 신발끈을 미스백이 묶어주니까 그 다음엔 또 지은이가 미스백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도 네.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테마 음악이 있는데 첼로 연주 같아요. 근데 되게 느린 첼로 연주가 두 사람이 뭔가 교감하는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느린 첼로 연주랑 그 노을에 반사되는 바다 물결 그런 장면이 어우러져서 이 놀이공원 장면들이 되게 아름답게 찍혀 있어요. 그럼 이제 미스백은 마음을 먹게 돼요. 구출해야겠다, 지은이를. 그런데 미스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서를 찾아가도 뭐 지은이와 혈연 관계도 아니죠. 심지어는 신원 조회를 해보면 전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는 학대하는 부모보다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이제 지은이의 학대 상황을 알고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보내기로 하지만 그 사이에 지은이 아빠인 일곤과 파트너 미경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은을 가둬놓고 계략을 꾸밉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장섭의 대사예요. 학대 아동이 수십만 명인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동네 노래방수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소리치는 욕이 나오죠. 쌍욕이. 그렇게 한 장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은이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응이 느린 이제 공적인 시스템을 미스백은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지은이를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미스백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요. 그렇게 영화는 후반으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 저도 영화를 개봉 영화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한 번밖에 못 봐서
약간 가물가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 영하 14도에 방송이 나온다는 것도 전혀 캐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주도라는 공간도 사실 네, 믿고 있었어. 어딘가를 떠난다는 건 알았지만 맞아. 그게 제주도였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가 창밖의 영화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 그거예요. 첫 장면, 제일 첫 시퀀스를 항상 그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줄거리를. 근데 예전에는 영화를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이 어쨌든 첫 시퀀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그쵸. 하겠어요. 네.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원래는 첫 번째 보고 줄거리를 썼을 때 독거노인의 죽음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차 안에서 영하 14도의 한파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감상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예린 배우님부터? 네. 저는 우선 여름애님의 추천으로 이번에 이 영화를 다뤄보자라는 얘기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됐고, 군데군데서 홍보성 글들을 많이 봤었어요. 굉장히 좋다는 기사도 많이 봤고. 근데 사실 우려가 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가 됐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주연 배우 한지민 배우의 연기 변화, 변신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봤다가 실망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저 이거 되게 마음 졸였거든요. 네. 이거 하기로는 했는데 그렇죠. 별로면 어쩌지? 나 그러니까요. 거짓말 못하겠는데 하면서 걱정 좀 하셨죠. 자기 네. 솔직한데 네. 매장 당하거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삭제해요, 우리 그러면. 매장 당할 순 없잖아요. 저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안 보다가 어제 가서 본 건데 맞아요. 좀 촉박해서. 너무 좋았어요. 좋게 정말 보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다. 좋았어요. 괜히 시간 또 아니에요. 들여서 네. 조조를 보셨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조조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요즘은 어쨌든. 조조 할인도 7,000원이라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여러 면에서 의미도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여성 캐릭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걸 끌고 간다는 점은 절대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있어서. 이미 거기서 많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작품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어제자로 보니까 70만 명 이제 관객 수 넘겨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다행이죠. 저는 좀 더 롱런 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요. 네. 맞아요. 연기 얘기 이따 할 건데 네. 진짜 연기가 한두 명이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찾아보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등장인물 소개할 때 보통 뭐 한두 명 하잖아요.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다 들어갔다. 다행이다. 김선영 배우도 너무 좋았는데, 그 빼먹은 줄 알고. 정말 네, 좋았죠. 다행이네. 네. 네. 그럼 좋아서 다행이네요. 네. 등장인물 얘기하니까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네. 맞아요. 누구예요? 순서순, 그러니까 맞아요. 등장 순서순으로 크레딧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독특했어요. 네. 네.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름이 한지민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이준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위에 등장순. 이렇게 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나요? 흔해요. 글쎄요. 제가 외국 작품에서는 본 기억이 많이 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근데 다시 보니까 네. 그 전에 크게 한지민 먼저 나오고 맞아요. 김시아 오프닝 나오고 타이틀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희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크레딧 올라갈 네. 때는 등장순으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 좋게 보셨다니 다행이고 네. 은성 감독님도 바쁘신 와중에 네. 보셨어야 됐잖아요. 어떠셨나요? 전 이 영화 나왔을 때 검색해보고 이제 줄거리부터 보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줄거리도 보긴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스틸 사진이거든요. 그 영화 줄거리로는 사실 정보가 저한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가 그쵸. 어떤 영화일까라고 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틸 사진. 네. 그러니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줄거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틸 사진은 제가 보고 싶은 만큼 계속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톤이나 뭐 미술이나 뭐 의상, 뭐 색감, 뭐 그런 모든 미장센, 시각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는 어느 정도는 그 가늠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스티커스로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저는 취향. 좀 저한테 제가 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네. 저도 참고를 해봐야겠는데요. 음. 저는 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네. 근데 이번에는 마음에 드셨어요? 이번에 스티커시? 스틸 사진 보고선 기대가 됐었어요. 아, 음. 좋다. 좋겠다. 어떤 사진 보셨어요? 그 한지민 배우가 옆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그 한지민 배우의 어떤 이미지, 되게 네. 고정된 이미지를 생각하면 네. 어색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색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어색한 느낌이 없으려면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이 영화 기대된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또 보니까 또 반갑게도 또 여자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제작도 강감인가? 이름이 뜨는데 아마 프로듀서, 여성분일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뭐 엑스트라로 나오셨더라고요. 아, 크레딧에 뭐지? 종종 봤더니 그러죠. 맞아요. 뭐뭐 행인이 맞아요. 이렇게 계시대요. 네. 네. 맞아요. 어쨌든 맞아 영화 쪽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카메오처럼 제작자가 막 갑자기 행인으로 네. 나오고. 네. 그쵸? 그냥 네, 다행히 다들 좀 좋게 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연출과 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연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얘기했나? 우선 당연히 주연 배우 한지민 배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정말 단연 최고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초반에 이제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이 영화가 조금 입소문을 탈 때,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기사가 나고 이랬을 때 헤드라인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진짜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배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보기 싫어지게 만드는 기사 거리들 그 있잖아요. 마치코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 구태의연한 방식의 네. 접근 제발 그만. 여자 배우 담배 피면 진짜 펴? 네. 진짜 속담배야? 겉담배야? 코로 나오면 속담배래. 아 그게 뭐냐고요? 나 싫어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막 반감이 막 생겼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오히려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제 미스백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외적인 컷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거, 세차하는 거, 뭐 국밥을 되게 터프하게 먹는 그런 장면들. 반주하죠 반주. 네. 소주 꼭 소주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갔으면 싫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적당한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요? 아니, 그냥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한국 영화 중에. 아니, 네. 또 얘기하시고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 하면 처리하죠. 되니까. 아이, 그냥 넘어갈게요. 한국 영화 중에 그 남자 형사로 나오는 남자 그 인물이 있는데 정말 담배를 정말 많이 펴요. 스크린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담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뇌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내 일이 그렇다. 근데 근데 담배를 피는 게 진짜 너무 괴로울 정도.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해도 되게 담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고 연기가 제목 말해주면 안 돼요? 튀어나오는 지우도록 거. 하고 얘기해주세요. 안 봐서. 안 봐서. 안 그 보셨구나. 부분은 땡땡으로 처리하고. 아 그렇구나. 네. 안 볼 영화 같긴 해. 네. 나중에 또 만약에 그런 거 GV에서 관객이 물어보면 감독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관객들로 하여금 이런 냄새를 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다. 오감을 활짝 여는 영화를 만들고 괴로움을 싶었다. 느끼게 하고 싶었다. 너무 단순하다. 고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전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보고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완전 제 스타일 영화라고 해서 막 인생 영화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좋았고 두 번째 보니까 예린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츠코를 몇 번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 스타일로 치면 패딩턴 2 같은 건 여러 번 보지만 너무 다크한 거는 여러 번 보지는 못하는데 이 미스백은 매년 한 번씩
볼만도 하고 왜냐하면 장면이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네.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연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참 좋았다. 네. 좀 깊이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담배 하나로 고뇌를 표현하진 않죠. 맞아요. 그리고 왜 나중에 다시 재회할 때 보면은 누가 와 있다라는 그 말을 아줌마 여기 학교 앞에 담배 피면 안 돼요라는 경비 아저씨의 말로 대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고뇌 정도의 느낌의 그 소품이 미스백은- 아니었죠. 못 끄는 거죠. 담배 끊기 힘들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스백의 연기 좋아하셨군요. 저도 참 좋았는데. 네. 은성 감독님은 그러면 이 한지민의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한지민 배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저는 근데 몇 년 전부터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한테 어떤 좀 작품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밀정에서 맞아요. 네, 제가 밀정을 안 좋았어요. 봐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네. 이미 좀 다들 아는. 그때부터 되게 존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단아하잖아요. 단아하고 가녀린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독립투사로 나와가지고 꽤 인상적인 열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되게 강단이 있고 욕심이 있는 배우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건너 봤는데 굉장히 털털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뭐 속옷 막 벗고 드라마에서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미스백까지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 몇 년 사이에 이 배우가 되게 많이 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한지민 배우를 평소에 관심 있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데다가 밀정을 안 보다 보니까 필모가 많진 않잖아요. 한지민 네. 배우가. 그래서 더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지민 배우한테도 놀랐지만 한지민 배우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네. 배우가 많을까. 근데 얼마나 역할이 없을까. 하고 싶은 역할은 많을 텐데 시나리오나 역할이나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한지민도 항상 이런 작품을 그러다 시나리오를 이제 만나서 이제 꽃을 피운 건데 저는 이제 이영애 생각도 났거든요. 친절한 금저씨의 이영애가 그 이전의 드라마의 대장금이나 뭐 청순 그런 모습하고 되게 다르게 연기 변신을 시도했잖아요. 네. 저는 이영애 배우를 생각하면 그냥 금자씨 하나로 다 이렇게 용서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선택해서 해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한지민 배우도 저한테는 이제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로 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전 또 무엇보다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낮게 했는데 네. 톤을 좀 낮게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우를 꿈꾼 적이 없고 되게 우연한 기회에 옛날에 약간 길거리 캐스팅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됐고 모델 활동 이런 CF를 찍고 이러면서 계속 여기서 자리를 넓혀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욕심보다는 연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없어서 좀 피해가기 바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선 명탐정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를 30살 때야 하면서 내가 색다른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자기를 캐스팅해준 감독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도적으로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라는 변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진 않고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만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명탐정 그리고 밀정 그렇게 바꿔가면서 연기에 대한 조금의 욕심 그리고 재미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백이 저희가 그 아멜리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왜 프랑스의 매력 있는 배우들이 왜 헐리우드에 가면은 그
빛을 잇는 걸까? 네. 네. 그 만들어진 캐릭터에 배우를 꾸겨 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지민 배우가 물론 당연히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는 배우겠죠. 그런데 이 작품 안에서 내가 연기 변신해서 돋보여야 된다는 욕심보다는 그거 자체에 대한 재미를 좀 맞아. 가지고 있고 네. 영화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보다는 조금 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임한 태도 때문에 좀 더 미스백에 잘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지은이를 대할 때 눈물 연기나 눈빛 연기나 그게 물론 뭐 좀 유명하대요. 조카 사랑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 학과도 사회복지 비슷한 네.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인스타에도 조카 사진 맞나요? 인스타 계정 이름이 로아 이모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카 이름하고 진짜? 이모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니까 근데 그런 게 좀 묻어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사람의 그런 거 눈빛이나 그리고 그게 미스백과 지은이면서 동시에 이제 배우가 배우를 안아주는 전 그렇게도 보였거든요. 둘 다 고생하는 연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지원 감독님도 처음에 한지민 배우 캐스팅할 때 처음에 떠올렸을 때는 매칭이 별로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면을 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면이 뭔지는 말을 안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네.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꽂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요? 한지민 배우가 어느 시사회 같은 데 갔는데 서로 이제 일면식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올블랙인가 아무튼 이렇게 좀 입고 클러치백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걸어가는데 갱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약간 깡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갱인지 깡패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센 개. 그래서 이 배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역할들하고 다른 뭔가 갖고 있네라는 그런 걸 느낀 순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감독으로서도 굉장한 모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지민 배우님 캐스팅하고 시나리오를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오.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캐릭터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배우를 캐릭터에 구겨 넣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배우에 맞춰가는 그런 서로 부분들. 어우러지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거였나 보다. 그쵸. 참 영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다른 배우들 연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희준 배우 네. 제가 뭐 훌륭한 배우 많잖아요. 한국에 남자 배우들 하면 최민식, 설경구 아직도 그 시대인가요? 송강호, 한석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훌륭한 거 인정하죠. 당연히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이희준 배우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디 가서 막 말하진 않는데 그냥 너무 좋아해요. 제가 특히 그걸 좋아한 계기는 드라마 윤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네. 김옥빈이랑 나왔던 김옥빈 배우랑 그걸 보고 제가 이희준 배우한테 완전히 반했거든요. 그리고 그 김혜수 배우랑 나온 제가 추천했던 직장의 신에서도 이희준 배우가 나왔었어요. 좀 작은 역할이었는데 인기가 많아져서 막 늘려달라고 했던 그런 역할이었고 그래서 왜 나는 이 배우의 연기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 배우는 두 가지 면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약간 유머 감각? 네. 그게 여기서도 거의 안 나오는데 네. 근데 나와. 안 나오는데 뭔가 약간 배어있고 또 하나는 따뜻함 같아요. 이것도 좀 물론 역할이 츤데레 역할이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시 보니까 첫 장면에 후배가 약간 나 돈 더 줘야 돼. 막 현장 이렇게 오픈해주면서 독거노인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갈 때 갑자기 이희준 배우가 그 후배가 먹고 있는 배즙을 뺏어서 먹어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심각하고 뭐 하나도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하지만 네 배즙은 먹어야겠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희준 배우 같다? 그래서 누나랑 같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요. 밥 먹으면서 여기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네. 근데 그 대사를 이희준 배우 같은 특유의 그런 바이브로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죠. 네, 그래서 유머러스함이 배우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매력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뭐 개구진 농담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런 리듬감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나요? 네. 그쵸. 이희준 배우 저도 좋아하는데 이 배우의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지? 영화에서 여성의 서사를 다룬 영화에 주변을 맴도는 남자 역할로 많이 나와요. 윤하의 거리도 그러네. 네, 윤하의 거리도 그리고 윤하의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없거든요. 화차에서도 화차를 김민희의 못 봐가지고. 전 남편, 순박한 전 남편이었고, 그리고 환상 속의 그대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죽은 애인을 못 잊는 청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항상 이렇게 서포트하는 네. 역할이네요. 최악의 하루에서는 뻔뻔한 유부남 역할. 조금 다르네, 그거는. 네, 그리고 여교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김하늘. 네. 맞아. 거기서도 되게 더 뻔뻔한 최악의 남자친구 역할. 그러니까 그 비중을 좀 생각하지 않고 작은 영화라고 해도 독립영화나 뭐 다양한 영화 안에서 항상 여성이 주인공일 때 옆에서 좀 맴도는 역할로 좀 많이 나오고 그게 되게 보는데 편하네요. 진짜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특유의 능글맞음과 좀 천연덕스러움? 그 그런, 능글맞음과 장난기가 같은 계열인 것 같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연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연을 영어로 하면 서포팅 액터. 서포팅 서포팅 액터예요? 액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연 캐릭터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옆에 도와주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인 건데 그 한지민 배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배우 욕심이 들어가면 캐릭터가 튀려고 하기 때문에 극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희준 배우는 그걸 진짜 조연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주연 배우의 캐릭터를 목표로 끌고 가는데 옆에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 자체, 장섭의 캐릭터 자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네. 두 가지 면에서 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따도 인물 연기할 때 장섭이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또 너무 많은데 김시아, 김선영, 권소연, 백수장 다 좋았는데 일단 김선영 배우 신스틸러죠? 뭐야? 완전. 진짜 반해버렸어. 그 1988에서 네. 진주원 많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원래 경상도 출신이신 거죠? 글쎄요. 그런 방송 나올 땐 서울말 쓰시던데. 진짜. 그 누나, 결혼 안 한 누나인데 동생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불만은 해소가 안 됐어요. 공부 막 더 하고 싶었는데 추어탕집 하고 있어가지고. 그 왜 나중에 그 시은 배우 데려왔을 때 김지은 맞죠? 거기 극중 이름. 데려왔을 때 아이고 밥은 먹었니? 미꾸라지 먹었지 아니? 막 이러면서 튀겨줄까?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그날 하루 이제 영업을 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밥 먹으러 온 가족들을 돌려 보낼 때도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거기. 맞아. 그 아이한테 맞아. 아가 왔네. 이러면서. 그 한마디에 또 되게 따뜻함이 묻어나죠. 아니, 그런 거는 대사일까? 아니면 애드립일까?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애드립이면 천재다. 좋았죠?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또 누구 기억나세요? 저는 권소연 배우님도 처음 뵌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데 정말 안정적이고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필모를 보니까 마돈나라는 영화에서 이미 호평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연기 잘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악역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너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게 이상해지면 그게 다 망가질 그쵸. 수 있는 되게 오히려 한지민 배우보다 더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쇼킹한 장면 하나 있잖아요. 되게 교양 있게 항상 외부에 활동하다가 한지민이 미스백이 지은이를 데리고 가죠. 이제 그 놀이공원 갔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 열리자마자 발차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미스백이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눈이 이제 돌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죠. 그랬을 때 권소연 배우니까 여기선 이름이 뭐였더라? 미경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게 되는데 외부에서는 교회 다니고 교양 있는 말씨에 뭐 너무 막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맨 얼굴에 진짜 후질근한 그 옷 입고 앞머리 확 까고
소주병 이렇게 올려놓고 눈빛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찬 막 집어먹으면서 이제 약간 취해가지고 미스백 있는 데서도 걔를 때리려고 하죠. 근데 그 연기, 그게 톤이랑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한손에는 강아지 안고서는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강아지 엄청 이뻐하죠. 네. 너무 무섭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악역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권수원 배우가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톤을. 은성 감독님은 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다른 분들, 다른 연기? 백수장 배우? 또, 아빠. 네, 아빠. 게임 중독자. 게임 중독자인 아빠. 정말,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그 장면 기억이 나네요. 그 경찰서에서 걔가 그, 지은이 보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애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약간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살짝 암시가 돼 있더라고요. 얘기하지 않나요? 그거 보면서 되게 나쁘고 못된 인물이긴 한데 순간 그냥 이 배우한테도 좀 안쓰러운 느낌? 살짝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백수정 배우도 눈이 참 크고 예쁘잖아요. 그 눈으로 저는 단편 영화를 하면서 되게 많이 뵀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밖에 못 보니까 이미지가 딱 이 약간 쾌한 밑에 다크서클 약간 네네. 하고 살을 되게 많이 빼신 것 같던데. 맞아, 얼굴에 살이 좀 하나도 빠지신 없고 것 같긴 해요. 다크서클 낀 그 모습으로만 기억이 돼서. 다른 데서는 어떠세요? 그냥 뭐 독립영화에서는 학생 역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역할로 나온 것 자체가 전 처음이었고. 약간 어리버리한 사회초년생? 이런 역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아빠 역할 그리고 일종의 악역이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았어요. 네. 잘 어울렸어요. 네. 되게 잘 녹아든 것 같았어요. 불안한 모습. 다리 벌벌벌 떨면서 네.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노란색 그 오리 잠바 입고. 근데 설득력이 다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설득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말이 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영화의 몰입이 탁 깨지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런 설득력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근데 그거에 이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한몫한 것 같아요. 네. 다 너무 잘해서.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시아 배우? 어떠셨어요? 저는 필모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냥 뭐 작은 독립영화에 나온 거라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첫 연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와, 어린 아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몰입감과 집중력을 발휘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감정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고요. 네. 네. 그 중간에 아니구나 마지막 부분이구나 이제 새롭게 태어난 네, 김지은의 모습이 학교에서 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 너무 약간 짠한 그런 느낌이. 저도 네. 그게 인상에 남는 장면 2개 중에 하나로 가져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는 그 장면이 너무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지은이 다른 애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그냥 애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좋았냐면. 그 장면 직전까지 지은이는 거의 짐승처럼 다뤄져요. 그 부모한테는 이제 미스백한테 뭐 어떻게 보면 구출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학대받는 아이나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되게 다른 존재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뭔가 너무 이질적이다. 네.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그 아빠 말처럼 뭐 나 같은 사람 보고 자란 쟤라고 뭐 나랑 다르게 살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그냥 아이인 거예요. 이제 3학년 정도 됐겠네요. 10살 아이. 그러니까 누구나 특히 아이들은 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모습을 딱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두 번째 보니까 그 미끄럼틀 같은 근처에 뭐 이렇게 혼자 잠깐 앉아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애들이 아마 놀아요. 가위바위보 막 하면서 계단 올라간 다음에 바로 학교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운동장을 보고 있는 장면이 짧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은이의 슬픔이고 그 다음에 혼자죠. 근데 그때 바다 볼 때는 미스백이랑 함께였는데 이제 혼자 잠깐 운동장을 바라보다가 나가서 미스백을 다시 제외하는 씬으로 이어져요. 그게 또 좋았어요. 네. 은성 감독님 왠지 아역 연기 네. 찍으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그건 아니세요? 아역 연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많이 몰랐고 그래서 좀 실수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 아역이 나왔었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오히려 아역이랑 다가가는 그런 시간도 들여야 하고 마음을 많이 줘야 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말이 좀 더 통하는 그 아역 배우 엄마랑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컨트롤 해주고 그럼 준비가 되면은 그냥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 상황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들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윤가은 감독님이 그 현장에서 아역들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반성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렇더라고요. 또 일본 영화에는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있죠. 아역 맞아요. 장인이라고. 네. 그리고 정말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캐스팅도 잘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그 김시아 배우가 네. 차기작으로 하는 영화가 그 윤가은 감독님의 오, 그 우리 집이라는 우리 집. 네, 오. 그런 신작이 있대요. 근데 네. 그 신작에서 주연으로 연기를 너무 하나 기대되는데? 봐요. 네. 기대되죠. 기대된다. 네. 찾아서 또 나오면 바로 봐야겠네요. 네. 촬영이 들어간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거 하니까 생각나네. 그 한지민 배우 아역으로 나왔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실제로 그 김시아 배우 동생이래요. 긴가민가 했는데. 왜냐면 닮았어요. 제가 미스백 봤다고 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네. 그 어머니가 하시는 계정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자매가 다 배우인데 그렇구나 했었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동생인가? 약간 이랬거든요. 닮았어 살짝. 네. 맞아, 닮았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연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벌써 1시간 가까이. 아 진짜.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